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세 이후부터 건강이 나빠지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70대 이후에 발생하는 신체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들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크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근육량 감소, 체중 변화,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 등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70대에 접어들면 먼저 근육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자주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근육량의 감소는 단순히 몸의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활동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들고 장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만큼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체내 수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각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심지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후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성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들, 그 변화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70세 이후부터의 신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0대 이후의 신체 변화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량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곧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낙상은 7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걸을 때 예전만큼 발걸음이 가볍지 않거나 길게 걷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수분 감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체내 수분 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피부의 건조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내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압이 오르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덜 느끼게 되므로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 또한 70대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낙상과 함께 발생하는 큰 문제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성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외에도 심혈관계 건강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만약 이런 질환이 있다면 규칙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모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이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이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관리와 예방법을 통해 많은 불편함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단, 운동을 시작할 때는 너무 과격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전신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이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운동은 70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 능력이나 신진대사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식사에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70대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원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자연광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하므로 하루에 몇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더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죠.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등은 좋은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은 신체의 회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죠. 70대에는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통해 피로를 느끼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정신적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 외로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사회적 활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 등이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즐이나 체스와 같은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신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면 치료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도 중요한데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 같은 예방접종은 7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변화와 적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정비하거나 필요하다면 집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걸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신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7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건강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듦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면역 시스템은 점차 약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이나 심호흡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의 일정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내는 것도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 다양한 만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염분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을 자주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시력과 청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과 청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면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에는 자주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력의 경우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 청력 상태를 점검하고 보청기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찾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함께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에 맞춰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